이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박지양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지양 이사장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료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제가 보여드린 그 PPT 한번 보시죠. 지금 박지양 이사장은 작년 2024년 3월 12일에 취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작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게 신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라고 만든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한번 자료를 보세요.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 음식 좋고 가깝게 갔다 올 수 있는 좋은 것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자기 연민과 한의 역사가 있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으니 역사인식을 강요하지 말자. 여러분 이걸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과연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일본이 과연 과거 역사에 대해서 또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과연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울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라고 만든 역사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사람이 적임자인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중국과의 역사 관계 속에서 고대 유물을 가지고 네것 내것 주장하여 싸우는 시각을 찬성하지 않는다. 공동의 유산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로서의 생각이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공동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까 과연? 특히 동아시아에서 우리와 중국, 일본 이 3국의 역사를 놓고 볼 때 3국의 역사는 선의의 경쟁도 있었고 또 반목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경쟁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공동의 유산으로 바라보자고 얘기를 합니까? 과연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서 만든 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연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조선 역사를 비롯해서 고대 모든 역사들이 다 중국의 지방정권의 역사라고 규정을 해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질타하고 또 질의하는, 질문을 하는, 업무 지시를 하는 이 상황에서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환파 타령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번 보시죠. 이왕 동북아 역사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그 국책기관 중에 역사 3대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과 또 하나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분은 또 누굽니까? 지금 제가 자료 보여드리듯이 이분이 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 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 그 선조들의 그 피땀 어린 수학을 수탈해 간 것을 두고 수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 수탈이나 반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왜 포기하지 못하냐? 수출이라는 표현을 바꾸자. 자신의 일제 비판 논리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제를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 교육이 아니다. 이런 엉터리 논리로 이루어진 교과서의 일제 비판에 대해 과연 세계인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대단히 본인은 세계화 시대의 합리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고 있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말 그대로 한국학을 제대로 연구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지금 한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한류 팬들이 몇 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사학의 현실인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연 위원장, 지금 몇 년 전에 그 홍범도 장군 육사 교정에서 흉상을 옮기고자 하는 게 대단히 또 이슈가 됐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 존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른쪽에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할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여권이에요. 거기에 보면 러시아에 들어갈 때 그 목적과 목적을 뭐라고 썼습니까? 고려 독립이라고 썼어요. 이분이 공산주의자이냐 아니냐, 이거는 독립운동을 위한 방편의 문제지 이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북 분단 이후에 프레임을 가지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그분의 이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념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사상이고 이념일 뿐인 거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당시를 판단해 가지고 공산주의자다, 그분이 독립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무장투쟁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분인데 그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의 자신의 그 짧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 있다. 여러분 지금 시민들 여기 오늘 지금 유튜브에 몇 명이 지금 와서 보시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동북아 역사재단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계속 뉴스 나오는 독립기념관 관장,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책임지는 이 기관장들이,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단순히 환단고기가 위서냐 진서냐의 그런 프레임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또 대통령께서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것은 단순히 환단고기를 어떻게 보느냐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제대로 연구하고 있는지를 질타한 건데 지금 정치인들 또 언론계에서 본질을 왜곡해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